네, 25번부터 28번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작품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상국 작가의 달평시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 배울 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나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혹시 보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보기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힌트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이해하고 작품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7번에 보기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달평씨가 주인공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 작품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을 아예 그냥 알려줘 버리죠.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몰락해가는 과정. 자,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 오던 달평씨는 언론에 의해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 그것에 중독되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거짓을 지어낸다. 자, 원래는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던 달평씨가 유명세를 치르게 되면서 자극적인 정보에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한 허위의식으로 인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앞부분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렁탕집 주인 달평씨는 선생님은 소설을 읽을 때 항상 인물을 위주로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작품을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인물에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자,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나 우연히 신문기자들에 의해 선행이 과장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달평씨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달평씨의 두 번째 죽음이었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달평씨의 죽음이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아마 등장을 할 텐데 그 첫 번째 죽음이 이렇게 상징적인 죽음이겠죠.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전까지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던 달평씨가 이제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간 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품을 읽으면서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씨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 못 챌 매스컴들이 아니었다. 달평씨의 미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었다. 그러나 달평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나는 전과자입니다. 용서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달평씨는 듣기에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요목요목 들추어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27번의 보기를 읽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 달평씨가 말하는 내용이 진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기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유명세를 치르게 된 다음에 자극적인 정보에 반응하는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거짓을 지어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하는 이런 말들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 내용을 사건 1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치안, 사기, 몰입의 폭력 이런 것들.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행동을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초빙되어간 그 강단에 서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쳐든 얼굴에 공포를 끼얹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 몰입에라는 그 단어는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을 몰입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연기는 참회하는 자의 흐느낌과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이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보여주는 연기.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자의 흐느낌과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 이런 것들은 다 이 달평씨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 짓곤 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째서 내 식구의 배를 굶겨가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하는 일에 몸을 던졌는가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청중들이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걱거렸다. 자, 주걱거렸다는 건 고개를 앞뒤로 천천히 끄덕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그 반응에 조금 더 달평씨가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됐겠죠.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진 분입니까? 달평씨의 아들딸이 숨가쁘게 달려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늘이 깔려 있음을 발견했다. 그네의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전과는 달리 남편이 밖에서 한 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니다. 너 아버진 결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어른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아버지는 왜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달평씨의 부인은 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을 뿐이었다. 자, 달평씨의 아내는 아들, 딸들의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든 달평씨의 그러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자, 이 폭탄 선언이 바로 앞에서 말한 사건 1이었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그거. 자, 세상 사람들은 다시 달평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 끌기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성공하게 된 거죠.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무슨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평씨에게 씌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날 샌 원수 없고 밤지난 은혜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여러분이 날 샌 원수 없고 밤지난 은혜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원수지간이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날이 새면 그렇게 예전처럼 원수같이 여기던 감정이 풀어지고 또 내가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는 은혜가 있었어도 하룻밤이 지나면 그 고마움이 좀 사그라진다, 식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나 원한이 시일이 지나면 쉽게 잊게 되는 걸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평씨를 다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보은 식당에 종업원들은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평씨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니까 거기에서부터 달평씨는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A주간 신문기자가 왔다 갔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온 달평씨가 그의 부인한테 물었다. 얘 왔었어요. 와서 뭘 물읍댈까? 당신이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후 가슴이라도 쓸어내릴 듯 숨을 내쉬던 달평씨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보이며 물었다. 그래, 얼마나 쥐어보냈소? 아무것도요.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봐요. 지난 기세금도 아직. 뭐야? 도대체 옆편네가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달평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한테 맞서 대들지 않았다. 자, 지금 남편이 화를 내고 있어요. 기자가 왔다 갔는데 거기에서 기자가 묻는 말에 부인이 잘 모른다고 하기도 했고 또 기자에게 돈을 쥐어주지도 않아서 그런 거죠.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았을 뿐이다. 이때 식당에 와있던 달평씨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 대신 우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고나 계신 겁니까? 아빠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세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지금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질책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편의상 사건 2라고 본다면 자식들이 내쏟는 그 공박에
즉 자신들이 내쏟는 그 질책에 속수무책으로 멍청이 듣고만 있던 달평씨가 벌떡 일어나 종업원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내 이 말은 더 있다가 하려 했었지만 기왕 아무 때고 알아야 할 일, 올 것은 빨리 오는 게 피차. 여느 때와 달리 말까지 더듬어대는 달평씨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것이었다. 종업원들까지 숨을 죽였다. 너희 셋은 모두 내 핏줄이 아니야. 기철이 넌 호남선 기찻간에서 주웠고, 기수 넌 서울역 광장에 버려진 걸 주워온 거고, 애숙이 넌 파주 양갈보촌이 네 고향이지.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있는 너덜 어머니 뱃속으로 난 것처럼 연극을 해왔다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달평씨의 세 남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본 다음 황황히 눈길을 피하며 구원이라도 청하듯 카운터에 앉은 그들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맥락이 달평씨가 말한 폭탄 선언이 되는 셈인데, 이 달평씨의 폭탄 선언을 편의상 사건 3이라고 한다면 맥락상 진짜 이 자식들이 달평씨의 핏줄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아마 이것도 어떤 관심을 얻고자 하는 달평씨의 어떤 방식이었을 겁니다. 거짓이겠죠. 자, 그때 달평씨의 부인이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 표정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그네가 소리쳤다. 여보, 이젠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부인이 화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자, 드디어 두 번째 죽음이 언급됩니다. 이처럼 거연히 부르짖고 일어선 그네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달평씨의 두 번째 죽음은 너희들 내 핏줄이 아니야 라는 거짓말까지 가게 된 그 상황. 첫 번째 죽음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죽음은 바로 보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우리는 달평씨의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 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들은 뭐 군데군데 있기는 하지만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그걸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개념,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인물의 행동의 묘사가 드러나야 하는데, 비유는 우리가 보통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뭐 직유, 은유, 그 다음에 의인, 이런 방법들이 대표적인 비유법 중에 하나죠. 자, 이 작품에서는 어디에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냐면, 여기, 자, 기역 부분 조금 아랫부분에 사람들이 달평씨에게 관심을 이제 거두니까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평씨의 모습, 이런 표현 나왔죠. 그래서 달평씨의 초조한 모습을 나폴레옹에 빗대어서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냈고, 인물의 행동, 초조하게 서성거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뒤로 넘어가서 9쪽에 달평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행동을 마치 사자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선지는 적절하겠습니다. 3번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잘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이 아들, 딸들이 이 달평씨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라고 공박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따옴표가 있죠? 네,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또 앞에서 이런 부분들,
달평 씨와 그 아내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아내는 비록 거기에서 어떤 자신의 화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들지 않았었지만 달평 씨와의 대화에서 달평 씨가 좀 화를 내는 장면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번에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고전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고 현대 소설에서는 잘 드러나지 또 않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 작품에서는 일부분 서술자가 어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 기억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아래쪽에 그러나 부분에 보면 그러나 날 새놓은 수 없고 밤지나 은혜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아유 그러나 날 새놓은 수 없고 밤지나 은혜 없잖아 라고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니은의 이 폭탄선언 같은 부분에 그 다음 줄에 보면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 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서술자의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청중들은 달평 씨의 강연을 듣고 나서 심드렁해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부분에 청중들이 강연을 듣고 기억나나요? 여기에서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했던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심드렁해 하지 않았습니다. 자, 2번에 달평 씨의 아들, 딸은 어머니의 발언으로 인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 달평 씨의 아들, 딸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죠. 아들, 딸들이 숨가쁘게 달려와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할 어른 아니다. 라고 하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답변을 통해서. 자, 3번. 종업원들은 달평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작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번. 달평 씨는 A주간 신문 기자를 만나 새로운 선행을 알릴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 A주간 신문 기자는 누가 만났냐면 아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달평 씨가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 선지에 기자를 만났다고 보기 어렵겠죠. 자, 5번. 달평 씨의 부인은 어려워진 식당 운영에 대해 화를 내는 남편에게 맞서 대들지 않았다. 자, 왼쪽 부분에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한테 맞서 대들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적절한 26번의 내용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살펴보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 아까 보기를 봤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 씨의 모습에서 이게 바로 관심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이 드러난다. 1번은 적절하겠습니다. 2번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공개하자 다시 달평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 이 끔찍한 자기의 악행은 여러분 다 무엇이었죠? 관심을 끌기 위한 사실 거짓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맞습니다. 3번 달평 씨에게 씌워진 친선단체의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이려는 달평 씨의 허위의식을 보여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달평 씨한테 여기에 보면 그들이 만든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를 달아주거든요. 근데 이 회장직 감투라는 것은 어떤 명예나 유명세
허위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감투가 명예나 유명세의 허위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까닭은 이렇게 감투를 얻게 된 그 과정이 바로 달평씨의 거짓된 어떤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감투를 우리는 명예, 유명세의 어떤 허위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3번에서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속이려고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달평씨가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속이려고 했다라는 의도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 자, 4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세요? 라고 아들, 딸들이 묻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아들, 딸들의 말을 통해 달평씨가 보여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현재는 왜 안 그러시는 거죠? 라는 맥락이니까 현재는 보여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달평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에 비친 그네의 외침은 바로 이게 누구의 외침이었냐면 아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던 부분, 여보 이제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달평씨를 살려낼 오직 한 가닥의 빛,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는 그 부분. 그래서 달평씨가 더 이상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아내의 저항이다. 더 이상 파탄의 길로 가지 않게끔 마지막 살려낼 한 가닥의 빛이다 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기역,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역과 니은은요 둘 다 폭탄 선언이에요. 둘 다 폭탄 선언인데 A는 어떤 폭탄 선언이었었냐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냐 라고 말했던 끔찍한 지난날 자기 악행, 나는 전과자다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고, 니은의 폭탄 선언은 너희는 내 핏줄이 아니다 라고 아들, 딸들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기역은 사건의 초점을 다른 인물로 전환시키려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 달평씨가 지난날 나는 전과자라고 악행을 했다고 말을 한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였지 다른 인물로 초점을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번 니은은 다른 인물들이 과거에 벌인 일들을 폭로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다른 인물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3번 기역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니은은 상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했는데 기역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관심받기 위해서 전과자라고 발언한 부분이고, 니은은 상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위다. 상대의 의심이라는 건 너희는 내 핏줄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상대방 아들, 딸들이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화를 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 딸들이 달평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죠? 4번 니은은 기역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려는 행위이다. 자, 여러분 니은과 기은은 각각 다른 사건이라서 기역으로 인해서 니은이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죠. 자,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반향을 일으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반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발표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반응을 반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반응. 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래요. 기역에서는 어떤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대중이 본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했던 행위이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이 지금 달평씨한테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냐, 제발 정신 좀 차리라 라고 지금 달평씨를 추궁하고 있었거든요. 그 추궁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진정한 핏줄이 아니야 라고 한 부분은 역시나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이었을 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하기 때문에 2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